도장 좀 찍으세요. 언니, 어차피 죽은 남편 몫이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납골당 유리문 너머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강호가 번 돈은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애초에 시집만 제대로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눈물은 말라붙고 이제는 증오와 탐욕만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건 그 죽음을 틈타 달려드는 가족들의 민낯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봄바람이 들녘을 스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빨랫줄에 널린 이불을 걷어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남편 강호가 술에 취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수정이가 달려와 그림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와, 우리 수정이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 이건 엄마랑 수정이, 그리고 동생 민수랑 아빠구나. 명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취기가 오른 강호가 들어서는 소리에 명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정이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그림을 꼭 쥐고 방으로 달려갔죠. 밥은 했냐? 강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명자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따라 강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듯 했어요. 밥상을 들고 나오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밥이야? 맨날 이런 것만 해주고. 강호가 밥상을 뒤엎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명자의 다리를 적셨죠.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명자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강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차갑고 적막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명자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어디 갔어? 집안 돈인데 내가 다 써버린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에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 비용마저 명자에게 떠넘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명자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명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빈 통장과 카드빚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이 명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명자는 아이들과 함께 시내 변두리로 이사했어요. 단칸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한 명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죠.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고 싶어.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거야. 명자는 매일 밤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정이와 민수가 숙제를 잘했는지, 저녁은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많이 피곤하시죠? 10살 수정이의 말에 명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엄마 노릇까지 하고 있었죠.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 수정이가 동생 잘 돌봐줘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손에는 물집이 가득했지만 명자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노력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민수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저 공부 잘할게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8살 아들의 말에 명자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았죠. 미용학원에서 명자는 눈에 띄게 재능을 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명자는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익혔어요. 학원 원장님도 명자의 열정과 노력을 눈여겨보았죠. 강 씨는 정말 타고난 소질이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금방 자격증 따고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의 말에 명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밤마다 연습용 마네킹을 붙들고 헤어스타일을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눈이 감겨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노력이 빛을 발하던 날 명자는 마침내 미용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멋진 미용사예요. 수정이와 민수는 자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목을 껴안았어요. 명자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겨내야 해.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미용실을 열기 위해 명자는 대출을 받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셨죠. 시내 변두리 작은 골목에 명예여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걸던 날 명자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명자와 자존심을 뜻하는 예어를 합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에는 명자의 지난 고통과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죠. 명예여 미용실은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명자는 매일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주변 상가에 인사를 다니며 열심히 가게를 알렸죠. 차츰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 원장님, 머리하고 나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명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죠. 그저 제 진심을 담아서 해드릴 뿐인걸요. 미용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시누이 영숙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미용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구석진 곳에서 장사가 될까? 그래도 머리는 공짜로 해주겠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명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장례식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공짜 시술을 바라서였다니요. 그래도 명자는 미소를 잃지 않고 영숙의 머리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 시어머니와 다른 시누이들까지 줄지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공짜 시술을 요구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보험 가입까지 요구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재산으로 차린 가게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도 챙겨야지. 내 이름으로 보험 좀 들어줘. 명자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호 씨가 남긴 돈 한 푼 없이 제 힘으로 이 가게를 차렸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죄송하지만 무료 시술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뭐, 이 배은망덕한 년. 내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시집 식구들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때 뒤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수정이가 일어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12살이 된 수정이의 눈빛은 어른스러웠어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힘들게 해요? 아빠 살아계실 때도 우리 도와준 적 없으면서. 수정이의 말에 미용실이 조용해졌죠. 시어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일 이후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뜸해졌지만 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정아,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야. 명자가 타이르자 수정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는 거 보기 싫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아이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지키려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밤 명자는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래,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말고. 미용실 일이 바빠지면서 명자는 정규직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죠.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명자의 삶에 작은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의 사정을 핑계로 간병을 미루고 있었죠. 결국 그 책임은 또다시 명자에게 돌아왔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맡기로 했어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명자는 자신의 도리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했죠. 왜 왔어? 내가 아니어도 돼.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죠. 그러나 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병원을 찾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죽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명자의 정성에도 시어머니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움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명자에게 말을 걸었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시니까요. 그리고 수정이와 민수의 할머니잖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명자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가끔은 손주들 이야기를, 때로는 음식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나 명자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가 오래갔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명자 앞에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였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달랐어요. 명자야, 시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명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늦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명자는 시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언제나처럼 명자가 모든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명자에게 시누이들이 다가왔죠. 옳게, 이제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도장 좀 찍어줘. 명자는 놀라 그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재산 분할이요? 저는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시누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 재산인데 내가 왜 안 된다고 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 간병한 것도 다 이런 걸 노린 거 아니었어? 그때 조용히 뒤에서 걸어온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만들 해라. 명자가 지금까지 너희 엄마 간병한 것은 순전히 도리를 다한 거다.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시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종종 명자의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손님으로 온 것은 아니었죠.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납골당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 엄마 옆에 모셔줘.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자의 손을 잡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유골함을 한번 열어봐. 꼭 기억해라. 명자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얼마 후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언대로 시어머니 옆 낙골당에 모셨어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명자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죽고 나면 유골함을 한번 열어봐. 무슨 의미였을까요? 명자는 결심했어요. 다음 주말 아이들과 함께 낙골당을 찾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명자는 수정이와 민수를 데리고 낙골당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올리고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엄마, 우리는 밖에서 놀고 있을게요. 아이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명자는 시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열었죠. 안에는 하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뒤편을 더듬어 보았어요. 그때 손가락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유골함 뒷벽 틈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죠. 봉투 위에는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꼼꼼하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명자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하지만 이렇게라도 너에게 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다. 나는 모든 걸 지켜봤단다.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고생하던 모습,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던 모습, 그리고 홀로 서기 위해 애쓰던 모습까지. 처음에는 내 아들 편만 들었던 것을 용서해 주렴. 늙은이의 고집이었다. 내가 진심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아이들을 위해 내가 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 김태현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것이다. 늦게나마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시아버지가.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낙골당을 나오자 수정이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왜 그래요? 명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래. 다음 주 월요일 명자는 미용실 문을 닫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번 물어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고급스러운 빌딩 앞에 서서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낯설었어요.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김태현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강명자라고 하는데요. 비서는 명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강명자님이세요? 변호사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변호사가 자신을 기다렸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넓은 회의실로 안내된 명자는 중년의 남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명자를 보자 정중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강명자님,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고 강병철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자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시아버지는 그저 작은 철물점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김 변호사의 다음 말에 명자는 더욱 당혹스러워졌어요.
강병철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저를 통해 재산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특히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신탁을 만드셨죠. 명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명자와 아이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강 회장님은 겉으로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지만 사실은 강철건업의 창업자셨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신 후에도 은밀히 사업을 계속하셨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 탁월한 안목이 있으셨어요.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소박하게 사셨던 시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창업자였다니요. 그리고 아들, 즉 명자의 남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 남편도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강호님은 모르셨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그 돈이 술과 도박에 쓰일까 염려하셨죠. 그래서 당신과 손주들을 위해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울 강남의 빌딩 3채, 제주도의 리조트 지분, 그리고 여러 상가 건물과 주식 모두 합쳐 약 90억 원 상당의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명자님과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왜 살아계실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명자를 향해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명자님은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하셨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부모님께도 예의를 다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당신이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는데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죠. 명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셋이서 오붓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선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민수의 질문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 거야. 다만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더 크게 해볼까 해. 수정이가 궁금한 듯 물었죠.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이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차례였죠. 명자는 결심했어요. 미용실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요. 다음 주 명자는 미용실 옆 공간을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명예어 미용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무료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강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부모 가정의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명자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이제는 명자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명예어 미용실은 이제 명예어 소셜뷰티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명자는 단순한 미용실을 넘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죠. 명자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해내셨어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진심 어린 믿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마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죠. 명자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명예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수정이와 민수도 어느덧 자라 대학생이 되었죠. 엄마, 저도 엄마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수정이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삶은 더없이 충만했죠.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명자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어요. 시누이 영숙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들어와도 될까? 명자는 영숙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사실 도움을 청하러 왔어. 영숙은 남편이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죠.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미 그 아픔은 치유된 지 오래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명자는 영숙의 남편에게 자신의 사업체 중 하나인 주차장 관리직을 제안했어요. 또한 영숙에게는 미용 기술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했죠.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명자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투자회사도 설립했고 전국의 명예어 소셜 뷰티 지점을 늘려갔어요. 하지만 명자의 생활은 여전히 소박했죠. 큰 부를 가졌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지 않았고 가능한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안 해요?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민수의 질문에 명자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단다. 수정이와 민수는 그런 엄마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워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죠. 수정이는 여성 기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민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했어요. 명자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명예어 그룹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명자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고 대학에서는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늘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 특히 한 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명자는 시아버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분과 명자만의 특별한 인연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정이는 30을 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민수도 자신의 길을 찾아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죠. 명자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제 한번 찾아뵐 때가 됐겠지. 이른 봄날 명자는 홀로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길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어느덧 명자의 나이는 58, 수정이와 민수는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했습니다. 수정이는 명예어 그룹의 경영을 돕고 있었고 민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죠. 낙골당 앞에 서서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명자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열심히 살았죠. 이제는 그 결과를 보고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유골함 앞에 조용히 앉은 명자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명자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사업이 성장한 이야기, 수정이와 민수가 훌륭하게 자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까지요. 아버님, 이제야 제게 남긴 진심의 무게를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였죠.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젊은 여인은 이제 당당하고 단단한 중년의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었죠.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충만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납골 땅을 나서는 명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명자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요. 미용실로 돌아온 명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명예여 희망센터를 설립하기로요.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와 교육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그날 저녁 명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정이의 남편과 민수의 여자친구도 함께였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명자는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건배 제의 좀 해주세요. 민수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명자는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명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문득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건배합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따뜻한 기억과 희망이라는 것을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가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명예여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명자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까지요. 명자 대표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 졸업생의 소감에 박수가 터졌어요. 명자는 무대 위에서 모든 이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한 사람일 뿐이죠. 센터의 한쪽 벽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병철 회장 추모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명자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감사의 표시였죠. 그날 밤 명자는 다시 한번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가 아닌 수정이와 민수와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 진심은 비로소 한 여인의 삶을 다시 꽃피우게 했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납골 땅을 나서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녀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앞으로도 그들은 시아버지의 진심을 담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니까요.